자, 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들어가는 순간 의장석에 앉아 있었던 부의장, 민주당 소속이죠. 김상희 부의장이 한마디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신났어. 더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개입은 시민의 방송이라는 TBS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거는 선관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신났어. 윤춘호 의원,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마이크 성능이 좋은 겁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예. 저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들리겠죠. 아니, 어제 저희가 대정부 질문을 라이브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마이크가 꺼지니까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 나갔는데 마이크가 꺼지니까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김상희 부의장의 이야기는 저렇게 선명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신났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은하 의원을 향해서 뭐 선관위 관련해서 지난 재보선 과정에 불공정하게 관리했다는 걸 지적하고 나니까 잘했다라고 하고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쪽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을 이제 선관위에 문제 제기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을 이제 표시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혼잣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제 마이크가 켜진 채로 혼잣말에서 이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혼잣말을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이크가 언제 켜질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 중에 이제 과도한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허은하 의원 질의예요? 그 질의 포함해서 이제 TBS 라디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저는 일부 이제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뭐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뭐 편파적인 진행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편향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TBS 라디오가 이를테면 뭐 이 유튜브 구독자 수를 한 명은 더 늘리자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뭐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했더니 그게 이제 기호 1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하철 1번 출구까지 그런 문제 제기할 거냐 이렇게 희화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도 이제 그 당내 선거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도 기호 1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호 1번 주지 말아야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그리고 뭐 음모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왜 2시에 시작하느냐 네. 기호 2번을 지지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제가 우스개를 이제 하는 네.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30분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바꿔야겠네요.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2번과 3번 사이. 1.5번, 2.5번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화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문제 제기할 것을 제대로 하면 사실 저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렇게 반응했다고 하면 저건 정말 문제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양쪽이 다 희화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희 부의장을 향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항의 방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허은하 의원이 김상희 부의장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참담하지만 그 발언은 분명히 저를 포함한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의 발언으로 인해 모욕을 당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 부의장에서 사퇴하실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어제 발언을 철회하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우리 정치의 공정함을 위해 상식적이고 올바른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이 김상희 부의장의 사과 요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사퇴까지 또 요구를 하네요. 그런데 네. 정작 항의 방문에서는 사과하지 않으면 김상희 부의장의 사회 보는 거 우리가 거부하도록 하겠다. 조금 허은하 의원 개인 생각과 당 차원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뭐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전례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국회의장은 정당의 당적을 내려놓게 되죠. 예. 내려놓고 난 다음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회를 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신났네, 신났어 등에 대한 발언을 만약에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게 따져묻는데 이 국회 자체를 희화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윤리특위가 신속하게 가동해서 윤리특위의 징계사항에서도 경미한 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경징계가 되더라도 분명하게 김상희 부의장이 했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지난해 추미애 장관 발언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게 되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 다시 국민들 바라보기에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들이 싹 트지 않도록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이렇게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혹은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한 게 취재하고 있는 카메라 기자들의 또 다 포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즉각 사과를 하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는.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네?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윤춘호 의원, 뭐 정치부 현장 취재하면서 저런 일들이 뭐 가끔 있었죠. 가끔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사화 될 거라는 거를 저런 발언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기사화를 염두에 두고 저런 말을 일단 김상희 부의장 같은 경우는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런 일이 사실은 가끔 있죠. 가끔 있고 또 저거에 대해서 이제 발언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에피소드처럼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해진 게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 때부터는 좀 그 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완전히 뭐 소설 쓰시네라고 하는 조롱조였고 그다음에 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발언 역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색을 하고 사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야당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국회 부의장이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겠죠. 그다음에 저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뭐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또 그렇게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소속인데 말이죠. 의사 진행에 있어서 신났네 신나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이 어떤 형태로든 오늘 또 사회를 볼 텐데 말이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병민 비대위원께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국민의힘 자신이 몸담았던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수많은 언론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경향신문에 보도됐던 기사가 꽤 많이 회자가 네.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국민의 힘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쏟아냈고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 바깥에서의 세력화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었죠. 흙탕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많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더 과거보다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당권 경쟁 등의 골몰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바깥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윤석열 전 총장을 담아낼 그릇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함께 대권 승리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당이 쉬지 말고 혁신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홍준표 의원의 부하라고요? 내가 김종인 부하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라고 또 아주 강경하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련한 질문을 조금 전에 김병민 위원께 드렸었는데 말이죠. 김민하 평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저런 언행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내년 대선에서 야당 쪽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수단으로 삼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확고한 지금 의지라고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역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보수 정치하고 그다음 윤석열 전 총장하고를 매칭시키는 게 본인의 역할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로가 지금 언급으로 보면은 두 가지인 건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그 국민의힘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 이걸 이제 첫 번째 경로로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좀 드러난 그런 언급에 나오는 것인데 프랑스 이제 에마뉴엘 마크롱 사례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바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우선 어떤 특정 세력으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개혁적인 이런 인사들을 다 이제 좀 데리고 와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소수의 어떤 좀 개혁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제외하고 이제 전부를 이제 데려와서 대안적인 어떤 더 큰 입원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거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총장을 데려오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후자의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국 정치에서 쉬운 그림은 또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쪽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의 고민을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계속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어쨌든 어떤 하나의 함수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그림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말이죠. 국회의원 한 명이 의원 선서를 냈다고 합니다. 뒤늦게 국회의원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인사말을 하면서 국민께 사죄의 말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일까요? 우선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있었던 제 집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그 유중함을 망각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언론개혁, 무척 어려운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신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뒤늦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모자란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논란과 문제를 만들어 불거진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숙과 자중은 고사하고 순번이 돌아온 어떤 그 고위공직자의 다시 그 자리에 나서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선 참 유감이었고, 이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로 오셨다는 점에서 저희 모든 국민의힘 위원들은 굉장히 몹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양껏 환영하고 축하해드리지 못하는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김의겸 의원으로 불러야 하는데 전 청와대 대변인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한 말이 국민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었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별명이 흑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예. 별명이 본인은 얼마나 아프게 들리겠습니까? 아프게 들릴 테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평생 따라다닐 자신의 허물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런 허물을 뭔가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 전공 분야에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것으로 용서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런 모습을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만 않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의겸 의원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이 조금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